아침 저녁으로는 춥다 싶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정원에는 가을꽃인 국화나 아스타가 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제 막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피어있는 꽃은 없습니다. 국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정원에 없는 아스타를 이렇게 사서 심었는데요. 이렇게 모종 상태에서는 아담한 크기이지만 월동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아스타는 이렇게 몇 번 잘라줬어도 키가 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지금 몇 가지 색의 아스타가 있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월동을 잘하는 꽃이고 또 잘 번지는 꽃이기 때문에 키우기는 아주 쉬운 꽃이지요. 아스타나 국화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매년 보면 구절초가 이렇게 먼저 피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이렇게 분홍색의 구절초입니다. 이 구절초는 벌개미치와 같이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꽃이 같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구절초도 막 피기 시작해서 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가을꽃인 메스크마가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꽃이 피는데요. 보고리일 때는 분홍빛을 띠다가 꽃이 피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는 멋진 꽃입니다. 요새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스크마는 노지활동 잘하는 야생화로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잎도 마치 호스타처럼 또는 휴케라처럼 예쁜 야생화입니다. 꽃대도 아주 많이 올라왔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요즘엔 층꽃이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층층으로 피는 꽃들이 피어나서 이런 아주 화사한 모습입니다. 층으로 피는 꽃도 특이하고 이렇게 꽃이 피면 마치 솜털 모양으로 아주 예쁜 모습인데요. 여기는 아직 덜 피었고 아래쪽부터 이렇게 피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홍색의 층꽃이고요. 꽃은 이렇게 흰색과 보라색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색을 모두 심어서 이렇게 보라색 층꽃과 흰색 층꽃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봉우리일 때는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피면서 색이 나옵니다. 특이한 모양으로 예쁘게 피고 있는 세 가지 색의 층꽃입니다. 요즘은 벌들이 이전처럼 눈에 많이 띄지 않더라고요. 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 년생인 금화규는 키가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키가 쑥 자라서 계속 매일 꽃이 몇 송이씩 피고, 그리고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데 꽃대가 계속 길어지면서 계속 꽃봉오리가 커지면서 피고 있습니다. 열매도 잘 연글고 있네요. 풍선 모양의 열매가 아주 귀여운 풍선 덩굴은 쑥쑥 잘 자라서 아주 웅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를 완전히 뒤덮고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열매들이 아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열매 모양도 이런 특이한 모양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씨앗도 하트 무늬가 있는 아주 귀여운 씨앗입니다. 열매마다 3개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잘 익은 열매를 열어보면 안에 하트 모양의 무늬가 있는 아주 귀여운 씨앗들이 3알씩 들어있습니다. 풍선동굴도 잘 자라고 1년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라는 속도도 굉장해서 금방 무성한 이런 모습이 되어서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벨리스크에 올려서 키우고 있는데요. 워낙 잘 자라서 오벨리스크를 넘어서까지 자라서 키를 넘는 것들은 좀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모양을 만들면서 열매도 많이 달렸습니다. 일년생 천지롱과는 달리 다년생이어서 목천지롱이라는 이름이 붙은 꽃인데요. 일년생 천지롱처럼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한 차례 다 잘라서 꽃병에 꽂아서 예쁘게 드라이 플라워로 보았는데 또 꽃이 많이 이렇게 피어서 한 번 더 꽃을 잘라서 꽂아 놓으려고 하는데요. 꽃 모양은 일년생 천지롱과 비슷합니다. 몇 개만 잘랐는데도 아주 예쁜 꽃다발이 되었습니다. 꽃이 말라도 모양이 그대로 있어서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목천지롱인데요. 이렇게 잘라냈지만 또 아직 꽃대가 많이 있어서 꽃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꽃대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이 꽃도 예쁘게 피면 잘라서 또 꽃병에 꽂아서 볼 생각인데요. 계속 마디에서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목천지롱은 이렇게 마디 쪽이 이런 붉은 모습입니다. 꽃도 많이 피고 또 핀 꽃도 오래가는, 그리고 노지 월동이 가능해서 다년생인 목천지롱 꽃입니다. 외성 자엽 안개나무 릴라가 가지를 잘라준 곳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새로 올라오면서 자주색의 예쁜 잎이 올라오고 있어서 말치꽃처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창인 수국은 종류에 따라서 가을에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나벨 계열의 수국은 1년에 2번 꽃이 피기 때문에 요즘 철에 또 꽃을 볼 수가 있죠. 저희 정원에도 아나벨 계열의 수국, 그 중에서 외성으로 자라는 벨라라가자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지금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건 리메타라고 하는 라임색과 흰색으로 꽃색이 변하는 그런 종류의 아나벨 수국인데요.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 이쪽엔 블랑쉐트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분홍색과 흰색으로 꽃 색깔이 변하는 귀여운 꽃입니다. 이 블랑쉐트는 올해 2번째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꽃대가 10개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2번째로 피는 꽃대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있고, 이렇게 2번 꽃을 보기 위해서는 처음 핀 꽃이 시들 무렵 바로 가지를 잘라서 이 무렵에 다시 꽃이 필 수 있도록 키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잎이 자른 후에 새로 자라는 가지의 마디가 한 6개 정도 자란 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처음 꽃이 피고 이렇게 자랄 시간을 주려면 꽃이 시드는 대로 바로 잘라주어서 이렇게 한 6마디 정도 자란 후에 꽃봉오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시드는 대로 바로 다 잘라주어서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었습니다. 외성이라 아담하게 자라고 꽃도 예뻐서 몇 번 삽목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라서 하는 삽목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클레마티스 휘무지 하는 것처럼 조금 묻어서 겨울 동안 뿌리를 잘 내려서 봄에 옮길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은 휘무지를 하면 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진 이 가지를 한번 휘무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으로 흙을 좀 깊게 파주고 이렇게 눌러서 덮어줍니다. 마디를 깊숙이 묶고 흙을 잘 덮어주었고요. 이쪽에 어미와 연결된 가지가 있고 이쪽으로 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레마티스 이전에 휘무지 했던 것처럼 양쪽을 돌로 잘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물을 듬뿍 주어서 뿌리가 좀 잘 내릴 수 있게끔 이대로 월동을 시키고 봄에 새 싹이 올라오면 파내어서 옮겨 심으면 될 텐데요. 잘라서 삽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휘무지 삽목을 하는 경우가 모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도 또 늘어진 가지가 있어서 하나 더 휘무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쪽에도 마디를 묻어서 잘 묻어주었고요. 이렇게 모체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돌로 이렇게 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잘 눌러줍니다. 이렇게 벨라라가자 중에서 블랑쉐트인데요. 두 가지를 휘무지 삽목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 뿌리가 잘 내리면 그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곳곳에 아게라텀들이 삽목을 한 것들이 잘 살고 있어서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게라텀은 꽃도 많이 피고 오래 피어서 그리고 삽목이 아주 잘 돼서 조그만 포트 하나만 있어도 아게라텀으로 정원을 풍성하게 꾸밀 수가 있는데요. 올해 아게라텀 삽목을 여기저기 많이 해서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게라텀은 노지 월동이 안 되고 실내 월동을 시켜야 하는 꽃이기 때문에 봄에 모종을 사서 심거나 아니면 추위가 오기 전에 조금 잘라서 포트에 심어서 겨울 동안 실내 월동을 시켜서 또 봄에 심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게라텀 두 가지 색을 집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포트에 좀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포트에 옮겨 놓았는데요. 정원에 조금 두었다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실내로 들여서 겨울 동안은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아게라텀인데요. 올해 제가 정원에 심지 않았던 꽃 중에서 아게라텀만큼이나 삽목도 잘 되고 꽃도 오래 피고 꽃이 예쁜 역시 실내 월동을 해야 하는 꽃이 있는데 실내 월동을 시켜야 해서 키우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았는데 너무 예뻐서 얼마 전 구입을 했습니다. 루엘리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지금은 꽃이 피었었는데 좀 적고 여기 분홍색만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겠네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 꽃이 모양이 언뜻 보면 페추니아랑 많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멕시칸 페추니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꽃이 마치 페추니아 꽃을 닮았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루엘리아는 지금 여기도 봉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꽃이 아주 많이 핍니다.
이 꽃 자체는 하루만 피지만 꽃봉오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오래 피고 또 그 꽃 피는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상태인데 키가 크게 자라서 이런 꽃들이 계속 피어서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건 분홍색이고 여기는 꽃은 없는데 이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을 구매를 했는데요. 추위가 오기 전까지 정원에 조금 두었다가 실내에 들여서 월동을 시킨 후에 내년 봄에 정원에 심을 생각인데요. 이 루엘리아는 키우기도 아주 쉽고 또 삽목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포트씩 있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아게라텀처럼 자라면 잘라서 삽목을 해서 여기저기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까지 꽃이 아주 오래 피어서 너무 멋진 루엘리아인데요. 온라인 꽃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모종이 있는 걸 보고 얼른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 또 막상 사려고 하면 또 눈에 잘 띄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해가 잘 들어야 또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그런 곳에 심어주면 아주 가을까지 멋지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얼마 못 보겠지만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루엘리아 두 가지 색을 구입을 했고요. 요즘 추식구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엔 추식구근들이 많이 있어서 별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페모라고 프리틸라리아라고도 하는데요. 노란색으로 왕관 모양의 꽃이 피는 그런 구근이 있어서 이걸 한번 심어보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땅이 얼기 전에 심어 놓으면 월동을 하고 그렇게 봄에 아주 왕관 모양의 멋진 꽃이 피면서 향도 좋게 나는 그런 꽃입니다. 작년에 구근을 심었었는데 올해 꽃이 피지 않고 잎만 올라와서 너무 아쉬웠던 페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꽃이 필만한 그런 커다란 구근을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얼리 센세이션이라고 해서 노란색의 왕관 모양의 꽃이 피는데 아주 멋진 꽃이 핍니다. 아직 심을 시기는 아니어서 조금 더 이따 심을 건데요. 심을 때쯤 되면 이 구근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구입을 했고 한 10월 말이나 11월쯤에 심을 건데 올해는 땅에 직접 심지 않고 커다란 화분에 심어서 화분째로 월동을 시켜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과습에 약하고 또 캐내야 되는 그런 구근이어서 올해는 그렇게 화분에 심어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꽃이 정말 멋진 페모인데요. 내년에는 꽃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페모 구근뿐만 아니라 튤립이라든지 알리움과 같은 추식 구근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히아신스라는 추식 구근이 있습니다. 이 히아신스는 너무 키우기가 쉽고 그냥 심어놓고 캐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근이어서 그런데 봄에 꽃도 예쁘지만 향도 너무 좋은 꽃입니다. 그래서 히아신스를 혹시 정원에 안 심으셨다면 히아신스 구근은 꼭 올해 심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근도 잘 늘어나서 또 여기저기 옮겨 심을 수도 있는 그런 히아신스인데요. 키우기 쉬운 꽃인 것에 비해서 아주 예쁘고 향도 좋은 그런 꽃입니다.